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차명진 의원이 폭로한 40여 개의 인사청탁 폭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차명진 의원은 다 아시겠지만 김문수 지사하고는 이제 오랜 정치적 동지였죠. 보좌관부터 하다가 그다음에 차명진 의원도 이제 부천에서 재선 국회의원 됐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 이게 세월호 유족들하고요, 좀 송사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좀 비판에 대해서 누구나 이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어느 정도 비판하는데 꼭 우리나라는 성역이 있는 것 같아요. 성역이. 예를 들어 광주 민주운동 비판하면요, 완전히 사회 매장돼가지고 공천도 취소할 정도로. 옛날에 도태우 변호사 봤잖아요. 도태우 변호사 광주 민주화 부적절한 발언도 없어요. 그러나 제대로 팩트에 따라 좀 비판하면 그대로 공천까지 취소할 정도로 이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성역이 세월호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인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다 그 장면을 국민이 다 봤는데 이걸 진상규명 몇 번 한다고 3차, 4차, 5차 이러면서 국민 혈세가 줄줄줄 새는데 새롭게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전부 좌파 완전히 그 실업자들 있잖아. 좌파들 중에 왜 할 거 없는 사람들, 그러면 위헌시기 주면 또 돈 좀 먹고 사니까 이런 게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세월호에 대해서도 얼마나 실제 우리 사회가 해줄 만큼 충분한 저는 보상을 그 이상으로 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지나치다 싶으니까 차명진 의원이 그때 해쳐먹고 뭐 해먹고 이래 좀 비판했다 해서 그 유족들한테 1인당 100만 원씩 100몇십 명인데 1인당 100만 원 하면 1억 몇천인데 차명진 의원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 판결이 저는 항소심까지 나왔는데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왜 우리 사회는 그러면 좌파들이 온갖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온갖 가짜뉴스 퍼뜨렸잖아요. 진짜 퍼뜨렸잖아요. 이런 거 배상해주라고 판결 나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일 부자 됐을 겁니다. 재산이 한 10조는 됐을 거야. 100조는. 왜냐하면 진짜 가짜뉴스 악의적으로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거 다 100만 원씩 보상해주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 됐다니까? 말도 안 되는 가짜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차명진 의원이. 근데 차명진 의원에게 기사를 보고 언급한 건데 천막 속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판결문 보니까 입장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입장은 원래는 다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허위라는 걸. 차명진 의원이 발언이 허위라는 걸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그 다음에 민사재판에서는 원고들, 세월호 유족들이 입증해야 되는데, 근데 판결을 봤더니 차명진 의원이 입증해래. 와,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판결입니까? 차명진 의원이 기사를 보고 한 이야기인데, 텐트 안에 좀 불미스러운 부도덕한. 근데 이게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고요. 원래는 원고들이 하는 겁니다. 모든 입증은. 근데 이 판결 보니까 차명진 의원의 주장이 입증된 바가 없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걸 왜 차명진 의원이 입증하느냐고요. 참 이게 황당무계한 판결인데요. 그거는 그대로 제가 좀 우리 왜 좌파들 5.18이나 세월호는 좌파들 쪽에 성역이 많은데 왜 우리 우파 쪽으로 마음대로 좌파들이 가짜뉴스 마음대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인격을 짓밟아도 우리 쪽으로 보상 하나 받는 게 없잖아요. 이게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은혁에 대해서 차명진 의원이 폭로한 내용입니다. 차명진 의원이 마은혁의 인사청탁을 폭로한 거예요. 차명진 의원이 글을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마은혁은 나의 대학교 같은 과 2년 후배다. 서울대 아마 정치학과 나왔나? 나의 대학교 서울대 나왔죠. 같은 과 정치학과 2년 후배다. 개인 간의 일이어서 머뭇거렸으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문제가 되어서 공개를 하겠다. 내가 공개한다. 개인 간의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공개한다.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만역과 특별한 교분이 없었다. 다만 이제 그 같은 운동권이었고 인간적으로 그 훈훈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잘하는 친구라는 인상이 있었다. 대학교 다닐 때는 그 특별한 교분은 없었는데 다만 이게 그 같은 운동권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이가 머리 허해가지고 이게 인간적으로 훈훈하고 설득 있게 말을 잘하는 친구다. 이런 이게 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에서 노동운동을 할 때 나는 서울 구로공단에서 김문수 씨가 우두머리인 선호련, 구로공단의 그 선호련, 김문수하고 같이 일했고 만약에는 이제 인천에서 노회찬이 있잖아. 노회찬. 그때 그 드루킹 돈 의혹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한 노회찬 씨가 우두머리인 인민노련 이런 조직에서 만약은 이제 그 노회찬과 일했다. 이 말입니다. 당시에 선호련이 선발 주자였는데 김문수하고 차명재 선호련이 뒤늦게 출발한 인민노련은 선호련을 뛰어넘는다는 의혹 때문이었는지 강령에서 사회주의를 공공연한 목표로 내걸었다. 아니 그냥 강령에 우리는 사회주의 한다. 이렇게 강령을 선호련을 뛰어넘기 위해서 인민노련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인민노련에 속해 있다는 풍문은 들었으나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한 게 폭로입니다. 한참 흘러서 내가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차명진 의원이 2번 국회의원 했다. 한때 실소였죠. 2번 국회의원일 때 어느 날 만약에 그 전화를 받았다. 근데 그때 2년 편향적인 판결로 무리를 빚고 있었던 만약 판사가 어느 게 그 판사 재임용 그때 만약에 이제 강기갑이하고 공소기각을 시켜버렸잖아. 민노당 공소기각을. 강기갑이 국회에서 막 활극벌인. 이러니까 이게 판사도 10년마다 재임용하거든요. 판사마다 10년마다 그 자격을 심사해서 재임용에 탈락하는 경우도 거의 드물지만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도 내 탈락하면 어떡할까 판사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그때 여당 실세 차명진 의원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이제 그 전화가 왔다. 만약에 전화가 자신의 재임용이 불안하니까 도움을 요청한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이가 차명진 보고 형이 정권 실세니까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차명진 의원이 2가지를 주문했대. 차명진 의원이 만약이한테 2가지를 주문한 게 첫째는 이제 너네 조직이 그러니까 인민노련이죠. 인민노련 인천에 너네 조직이 과거에 검찰에 근거됐을 때 그때 그 너그 조직 살리려고 아무 관계 없는 게 그 차명진 이름을 풀었대. 그래서 차명진이가 만약이 인민노련에서 경찰에 근거되니까 자기들 조직 보호하려고 실전에 아무 관계 없는 선호련 차명진의 이름을 허위로 풀었다는 거야. 그래 차명진가 국가보안부 처벌됐다는 거야. 야 이게 심각한 문제네. 만약이가 노회찬이가 이쪽이 허위로 자기들 살려고 허위로 차명진이나 김문수 이 조직을 이게 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걸 이걸 사과해라. 만약이 보고 이거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첫째 요구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 네가 이제 그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공개적으로 천명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상 전향을 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이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네가 천명하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2가지 조건을 차명진 의원이 걸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화가 이제 그 2가지 요구하니까 아예 끊어버리고 전화가 안 오는데 나중에 만약에 판사 재임용이 되니까 실제 그 차명진 생각에는 또 저 만약에 다른 또 실세를 물어가지고 이게 판사가 임용 연기가 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차명진은 또 경고는 뭐냐? 만약에는 문흥배처럼 이게 그냥 좌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문흥배는 이게 별거 아니라 이거야. 문흥배 같은 친구처럼 그냥 좌파가 아니고 보통 그 문흥배 같은 사람은 보통 온실 속에서 세상을 재단하는 별거 아니다 이거야. 온실 속에서 판사하면서 그 좌파 행사하는 이거는 이게 별거 아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여의도에 586 있잖아. 여의도에 뭐 586 이인영, 우상호, 뭐 송영길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놈들하고도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차명진이 볼 때는 만약이가
아주 진짜 위험한 놈 보는 거야. 무능배 같은 게 온실 속에 판사들하고 좌파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여의도 국회의원들 중에 586들 국회의원 많은데 이자들하고도 이게 다르다. 만익이는 그냥 목숨 걸고 맨손으로 혁명하려던 이런 게 투철한 혁명 전사다 이거야. 만익이는 진짜 진정성 있게 목숨 걸고 혁명하려는 맨손으로 이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익이가 헌재에 들어가는 순간에 확실하게 헌법재판소가 적화하는 공작을 할 수 있는 1급 요원이다. 북한에서 헌법재판소에 공작을 해라고 자꾸 지시 내리잖아. 근데 만익이가 헌재 들어가는 순간에 헌법재판소를 빨갛게 물들이는 1급 공작 요원이다. 적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익이는 진짜 위험하다. 절대 안 된다. 만익이에 들어가는 순간에 한 명이 아니고 헌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이런 게 지적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만익이가 가장 빨갛고, 그 다음에 정계성이고, 그 다음에 문영배라고 별가이라고, 그 다음에 이미선, 정정미, 이건 별가인데, 그래서 제가 만익이는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관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 헌법을 무너뜨리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이런 게 아직도 한 번도 공산 사회주의 혁명을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는 진짜 위험한 자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많은 인명을 막아야 된다. 저 좌파들은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차명진 의원의 말이 틀리면 만익이가 고소하든지 하겠죠. 저는 근데 차명진 의원의 글을 소개해드린 거고요. 저도 만익이 잘 알죠. 제가 봐도 사람만 보면 부드럽고 이게 좀 설득력 있게 온화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어요. 그러게 저도 제가 만익이 아는 한 번도 좌파 사회주의 혁명 노선을 포기한 적은 없다. 따라서 사는 사고 공이잖아. 공적으로 만익은 절대 헌법재판관이 돼서는 안 될 자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차명진 의원 힘내시고요. 진짜 억울한 게 어떻게 보면 재판을 당하고 있는데 힘내시고요. 같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싸워나가자. 이렇게 차명진 의원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